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좀 급상승한 주제들로 뽑은 건데요. 네. 일단 1위 주제는 연예 분야인데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운대구가 나왔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5월에 뭐 내부 인사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수뇌부가 집단 사퇴하는 파행도 겪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올해 영화제 성공 개최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참석하기로 한 배우 그때 MC 분이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까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를 뚫고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행이네요. 네, 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우 이재훈 씨가 이제 원래 MC를 보기로 했었는데 허혈성 대장염 응급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 MC를 맡기로 한 박은빈 씨가 단독 MC라는 이제 파격적인 결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최초 단독 사회라고 해요. 28년 동안. 근데 안정감 있는 진행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바로 이 주윤발. 저륜파라고 할 수 있는 주윤발 씨가 이제 한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송강호 씨와 함께 만남을 한 것이 영화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요. 특히 와서 그냥 뭐 얼굴만 비춘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이제 관객들에게 많은 이제 좀 이벤트나 이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개막식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빨리빨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80년대 이 주윤발 씨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 음료수.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이제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이제 주윤발 씨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핸드프린팅을 남겼는데 홍콩에도 본인의 핸드프린팅이 없대요. 그래서 핸드프린팅 이제 본인의 핸드프린팅 보고 싶으면 부산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산을 또 홍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판빙밍 씨 또 고에라 이제 히로카츠 등 전 세계 영화인들이 분위기를 달궈주다 보니까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끝까지 좀 이제 훈풍 속에서 잘 마무리되기 원하는 이런 글들 좀 많이 볼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은 영웅봉색 세대는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저희 친척 형이 그 뭐죠? 그 성냥개비 이빨에 물고 있는 그걸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윤발은 늙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겠죠. 네, 뭐 우리 김선아 MC도 안 늙고 계십니다. 또 말씀. 주윤발 얘기하다가 왜 제 얘기를 합니까? 왠지 성냥개비 하나 무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윤발 세대거든요. 네. 자, OTT 얘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이 OTT 산업도 상당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제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이 OTT 콘텐츠가 떠오른 것인데요. 이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이제 웨이브 플랫폼의 거래, 뭐 티빙의 러닝메이트, 뭐 디즈니 플러스의 비질란테 같은 컨텐츠들이 초청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신설된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게 국제 OTT 축제로 좀 확장이 돼가지고 아시안 콘텐츠 어워드, 글로벌 OTT 어워즈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 유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엔 OTT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나가잖아요. 요즘 콘텐츠 산업은 OTT가 업체들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미국의 파라마운트라든지 중국의 아이치, 홍콩의 뷰, 뭐 일본, 뭐 아랍에미리트까지 많은 OTT 산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시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이제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를 제치고 6관왕을 차지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은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제인데 영화 자체 초청작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OTT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영화제가 OTT 업계에 홍보 창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영화제에 꽂힌 거장 감독들이 또 부산을 찾아서 이제 영화 이제 팬들의 갈증을 뭐 해소시키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끝까지 이 부산 국제 영화제 또 이제 부산의
부산에서 있는 엑스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SNS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OTT 업체가 한국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그렇죠. 요금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K 컨텐츠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차별점도 있지만 아직 가성비 면에서도 해외 플랫폼 뭐 미국에 비해서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OTT 플랫폼들은 조금 너무 가격 올리는 거 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별로 좋지 요즘 않을 뭐 것 젊은 같습니다. 층 사이에서 나 필리핀 사람하고 가족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돈 내가지고 가족 맺기를 한다면서요. 네, 맞죠. 왜냐면 하나의 계정을 여러 서면으로 네.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외 계정 좀 저렴한 걸 찾아다니는 건데요. 결국 이 소비자들과의 플랫폼의 싸움, 뭐 계속적인 눈치 싸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요. 2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공연 전시인데 키워드는 한글입니다. 한글날이 있었죠. 그래서 한글날에 네. 많은 문화 체험 행사 공연이 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연휴 이제 마지막이었다 보니까 각가지 축제가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졌고 비가 온 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진 않아서 축제를 즐기기엔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글날이었는데 전통 축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축제 이름에 외국어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이거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 지역에서 역사 재현 행사인데 네. 수상 멀티미디어 쇼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랑 한국어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료 설명도 뭐 워터 커튼과 워터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매핑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뭐 효도 관련 콘텐츠들도 뭐 K효 페스타, 조선왕실 시니어 패션쇼 뭐 이런 외국어 명칭들이 이제 줄을 잇다 보니까 뭐 이제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뭐 넣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매번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외국어 외래어 남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한글날의 행사인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고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세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네네. 키워드. 네. 이번 주도 또 새로운 키워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요? 흔흔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흔흔하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예. 유통업계에 최근에 보면 한글날이 되면 예. 간판을 뭐 한국어로 바꾼다거나 이런 포털도 많이 것들 그랬더라고요. 하잖아요. 네. 이번에 한 피자 업체가 예. 이 피자 박스에다가 이 흔흔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크게 한글로 예쁘게 쓴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고 만족스러운 피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런 건 한글날 말고도 좀 계속 새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이세돌 금방 까먹었었거든요. 흔흔하다를 안 까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금융금리 키워드인데 급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앞서도 얘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패 하마스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세켈화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자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약 6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돼서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전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SNS 상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네. 유가나 아니면 금융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전쟁에 대한 좀 근원적인 이야기들도 좀 SNS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네.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번 전쟁이 향후 국제 유가에 어떤 식으로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특히나 또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이제 좀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물가 상승 억제, 연착륙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과연 이제 향후의 셈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좀 불안감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조금 좀 섣부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좀 불안하긴 하죠. 상황이 가뜩이나 기름값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 또 이해가 되네요.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산업인데요. 네. 키워드는 치킨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 비싸도 오늘만큼은 시키겠다라고 해서 치킨집의 전화가 우리가 이른바 이제 불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정말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킨 날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지난 7일입니다.
특히나 서울 중심으로. 예, 예. 네, 이때 왜 그랬느냐? 어떻게 보면 남자 축구 결승전이 한일전으로 있었고요. 네, 두 맞아요. 번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그 전보다 최대 100% 이상 증가한 프랜차이즈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70%는 다 평균적으로 늘었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80% 늘기도 하고 1년 전과 비교해서 65% 늘어나는 등 어떻게 보면 요즘에 치킨값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치킨 시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실제 여의도에서 열렸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에는 그날 이제 배달 서비스가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만 인파가 몰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 앱들이 자발적으로 여의도 부분에서의 이 배달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멈추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꽃 축제가 일어났지만 안전 사고는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쓰레기는 좀 몸살을 겪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보다 쓰레기가 40% 이상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지난해보다요? 네, 지난해보다 약 하루에 70톤 정도가 이번에 회수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환경인식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여의도 불꽃축제 하면요. 네. 광진구에서도 보인다대요. 그러니까 네. 고생스럽게 가지 않고 한강변 아파트가 그래서 비싼가? 근데 제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 드론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펑펑 소리는 저희 집에서 들리는데 저희 집엔 아파트가 가려서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즐기는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그런 데서 다 시켜 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교육 분야의 키워드는 자퇴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예전보다 줄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2만 3천 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자퇴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친구들이 많이 그만뒀느냐라고 할 때 1학년일 때 자퇴한 친구들이 12,078명으로 51.5%, 2학년일 때도 9,271명, 3학년일 때도 2,091명. 그래서 지난해에만 23,440명이 고등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퇴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네. 팬데믹 시기에 원격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기피한다. 또 대입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게 자퇴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단순히 맞습니다. 학교에서만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자,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